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돋바입니다. 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특히 두 곳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죠. 아주 뚜렷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지형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심리전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것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감을 물에 풀어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가 있죠. 지금 급속도로 부동산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부동산 호재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시베리아도 이런 시베리아가 없을 만큼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두 곳에 대한 결과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먼저 어제 특별 공급 접수를 받았던 답심리 아르테폴의 특공 97세대 모집에 59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분양 특공 접수율과 비교하자면 이거 뭔가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느낌도 들죠. 그냥 거침없이 특공에서도 5,000명 이상 몰렸던 과열 양상이 지난번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관악 센트시엘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분양도 쌍심지를 켜고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냥 순식간에 공포로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바로바로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험악한 시대의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인지를 한 겁니다. 물론 뭐 특공 접수가 미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상 풀이 많이 죽었다. 기세우고 런어웨이를 걷던 당당한 서울 분양이 뭔가 자신감을 많이 잃을 만한 관심도 면에서 푹 꺼진 싱크홀을 만난 듯한 느낌마저도 들고요. 역시 포인트는 가격대죠. 59제곱 9억대를 넘어갔고요. 84제곱 11억대였습니다.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성향을 보이는 가격 태그를 달고 나왔으니 전혀 실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집값 자체가 죽상을 쓰고 있는데 기대만큼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 서울 청약에도 이젠 확실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특공 접수 경쟁률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1순위 경쟁률도 그닥 예전처럼 서울에서 깃발만 꽂으면 분양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위기 많이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곳에서 특공 접수를 받았죠. 바로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검단 분양은 일단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조금 좋은 입지 대비 가격대가 상당한 가성비를 가진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분위기 쎄해지는 가격대로 치고 나왔죠. 민간 분양 파트에선 104제곱이 무려 7억대를 뚫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창과 같은 공격적 가격대가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접수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민영주택 전체 37세대 특공 모집에서 2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거의 미어 터질 듯이 밀려드는 접수율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가공할 수치를 쏟아낼 텐데 뭔가 완전히 털린 느낌도 들고요.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물론 다자녀와 노부모 공양에서 특공이라 미리 필터링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상대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들여다보면 여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요. 809세대 모집에 272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대규모 검단 분양이 있을 때는 특공도 5,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특공 지원율을 보였었는데요. 상당히 이전보단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다는 느낌. 그만큼 공공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포인트가 열이 뻗치게 하는 단가였죠. 84제곱에서 거의 6억대 가까운 가격, 그리고 7억대에 가까운 단가로도 치고 나오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검단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향후 집값 추이가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면 그냥 바로 맞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제 청약도 상당히 신중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상반기 정말 미친 듯이 서울 그리고 그 주변 입지를 가진 곳들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상당히 청약면에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산세교 호반서밋 사전청약 본청약 508세대 모집에 22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달랐죠. 본청약에 대한 호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표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경기권 아파트에 대한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본청약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붙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상반기 뜨거웠던 청약 분위기도 슬슬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연말 부동산 시장의 집값 추이가 상당히 급격하게 기울어질 가능성 더욱 높여가고 있는 거고요. 어제 터졌던 미국 국채금리는 여전히 강골의 면모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은행채를 위협하면서 향후 주담대 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주범이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오늘 통계청에서 충격적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무슨 모든 지표가 릴레이 경기야, 아시안 게임 하냐? 지표 하나하나가 개주 경기 같아요. 그것도 들썩거리는 결과값을 내놓으니 정말 부동산 지형도는 거의 아수라장이 될 듯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행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지표를 알 수 있죠. 그냥 물가지수가 8월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냥 깃발을 꽂아버리고 있죠. 3.4에서 3.7%로 더욱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올라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 지표라 볼 수 있어요. 그동안 기준금리 동결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은행이었는데 이거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2달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치솟고 있고요. 이건 유가가 폭등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국내 물가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작년 7월까지 6%대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 다시 반등으로 가게 되는 건데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사봉을 과감하게 내리칠 수 있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국내 물가가 금리를 위협하는 건 귀여운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강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 예상 밖의 고용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도 인플레 우려하면서 연일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는 더욱 완고하게 긴축이라는 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에 엄청난 금리 궤적이라는 지붕을 얹었는데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 움직임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국내 물가지수도 화로처럼 펄떡거리고 있는데 이거 기절시켜서 다시 얌전하게 수조 안에 넣고 이제나 저제나 기준금리 변동성이라는 도마 위에서 얘를 횟감으로 썰어야 되는데 계속 펄떡거리고 있으니 이거 제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모기지 금리 올라. 이런 금리 폭증의 기저에서 펌프질을 하는 주체, 바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치솟아 자신했던 고용지수도 높아지는 마당에 누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는 그대로 미국 시장의 판박이, 국내 국채금리도 어제 상당히 들썩거리는 모습 보여줬죠. 국채금리 오르면 미국 모기지금리 오르듯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상단 7% 뚫은 지 이미 오래, 그리고 고정금리까지도 6% 중반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나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의 중심에 있었던 갈아타기 수요, 역대급으로 쪼그라들 가능성 많습니다. 누가 기존에 저리에 대출 깨고 고금리 새 대출 받아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게 하겠습니까? 지금 거래량 이것 때문에 8, 9월 거의 참패 수준이죠. 영끌들은 정말 연말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자,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던지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매물 폭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갈아타기 수요들은 그냥 이전의 계획을 서둘러 폐기하고 있죠. 금리가 기본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집을 마련했던 사람들은 2배 정도로 폭증하게 될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당연히 집값은 고구마 줄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발 국채, 금리, 유가 등등등 유가가 밤새 살짝 내렸다고 호재라고 신나는 달빵 같은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람 불면 갈대가 눕는다고 이 풍은 그냥 뺨따구로 스치는 바람일 뿐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정신이 마실 나간 격이라 볼 수 있죠.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데 미풍 지나갔다고 태풍 없어졌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책 금리에 기반한 대출들 지금 줄줄이 셧다운, 서울 9억 아파트까지 해줬던 특례보금자리론 6억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6억대 서울 아파트 어디 있냐고. 근데 연말 되면 이런 데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장 심각한 지표들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죠. 가장 선제적인 지표인 청약시장이 시들해지고 있고요. 경쟁률이 1순위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예전 같진 않을 겁니다. 오늘 통계청 물가지수,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강한 신호를 준 거고요. 연말은 정말 이렇게 상반기 대출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제 모든 지표가 연말 부동산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하나하나가 퍼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퍼즐이 다 완성되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전혀 이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동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대비, 채비, 준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